지난 영상에서 인테리어 전 고민해야 할 4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 고르는 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인테리어 업체를 골랐는지, 피했으면 하는 업체는 어떤 곳인지 총 5가지 꿀팁과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엔 제가 직접 받은 견적서와 함께 꿀팁도 공유해드리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인테리어 할 집의 입주 시기에 따라 공사 일정이 정해지는데요. 보통 집을 매수하고 잔금을 치른 후 빈집이 되어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공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인테리어, 얼마나 일찍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인테리어 업계가 20년, 21년에는 무척 호황이었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업체에서 하려면 6개월 전에 예약해야 한다고도 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3, 4개월 전부터는 알아보길 추천드려요. 제 경험상 동네 업체와 디자인 업체는 공사 기간도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동네 업체의 경우 빠르면 3주에도 가능했지만 디자인 업체는 최소 4, 5주 이상 소요되는 곳이 많았어요. 각 공정에 들이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인데요. 업체에 따라서 공사하지 않는 지역도 있어요. 공사를 하게 되면 짧게는 3주, 길게는 6주 이상 현장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커버 가능한 지역만 공사하는 곳도 있거든요. 제가 인스타나 네이버 블로그 보면서 처음에 후보로 둔 업체는 총 10군데였는데 시공 일정, 시공 대상 지역, 예산 범위 이 3가지를 문의했을 때 이미 6군데는 탈락했어요. 꼭 확인하세요. 내돈내산에서 최소 몇 년 이상 살 내 집, 누가 설계하고 감리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시공 일정, 지역 등을 고려해서 업체를 추리고 업체와 직접 만나 미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설계하는 분 혹은 감리하는 분을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설계자는 내 집을 디자인하고 가장 중요한 레이아웃을 만드는 사람, 감리자는 실제 현장에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비교적 소규모의 영세한 업체일수록 설계 감리자가 일원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대형 업체 혹은 디자인 업체일수록 2명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분명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설계와 감리를 한 명이 다 하는 경우 여러 명이 나눠 할 때의 단점이 없어서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설계자는 사실상 인테리어 업체의 실세이자 대표인 경우가 많아서 현장에서 감리까지 100% 다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보통 업체들이 하나의 집만 공사하는 경우보다는 2, 3개 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설계자와 감리자는 나눠져 있는데요. 꼭 체크해야 할 점 알려드릴게요. 설계자가 공사 기간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은 현장에 나와 수시로 체크하는지, 설계자와 감리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할 것 같은지, 인원이 너무 많아 배가 산으로 가거나 소통이 잘 안 돼서 도면과 디자인대로 현장에서 제대로 시공이 안 될 가능성은 없지 않은지 꼭 보셔야 해요. 추가로 또 확인하셨으면 하는 점, 설계 감리자의 가치관과 성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공사하는 기간 동안 나와 제일 자주 연락할 분들이기 때문에 일할 때의 가치관, 집에 대한 철학,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거리낌 없이 하려고 하는지, 의사소통의 방식은 나와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랑 잘 맞는 성향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냐고요? 제 생각엔 2가지 정도인데 공사 전 미팅 때 대화를 여러 번 계속 나눠보면서 파악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공사한 고객의 후기로 전해 듣는 거예요. 제가 공사한 업체에서 이미 기존에 했던 분을 수소문 끝에 찾아서 여쭤본 결과 실장님께서 긍정적이고 꼼꼼하고 책임감이 매우 강한 분이라고 느꼈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꼭 확인하세요. 실력 좋고 나랑 잘 맞는 업체 대표님과 직원분들만 있으면 무조건 성공일까요? 내 집을 포함해 동시에 3, 4군데씩 공사하는 업체라면? 하나의 현장에서도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욕실 철거했는데 누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당연히 단열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다 드러내고 새려야 될 것 같아요. 공사하시는 분께서 배관을 잘못 건드려서 우수관이 터졌어요. 현장 빨리 와보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이 너무 심하다고 공사 중지하라네요. 어떻게 할까요? 저와 제 주위 지인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공사 현장은 그야말로 매일이 전쟁입니다. 공사 전엔 전혀 알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해요. 갑작스럽게 업체의 대표나 설계자가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일도 자주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할 점. 한 달에 공사를 3건 이상 하는 업체는 전 웬만하면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집을 공사할 때 기간이 겹치는 다른 집이 있는지 파악하세요. 저는 월 평균 2회에서 2.5회 정도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를 선택했고 제 집과 공사 기간이 겹치는 다른 현장은 어딘지도 여쭤봤어요. 중요한 공정의 시기와 겹치지 않는지도 봤어요.
집의 골조와 구조를 결정하는 초반 공정인 철거나 목공공사 이런 걸 할 때에는 최대한 저희 집에 집중해 주셨으면 했거든요. 꼭 확인하세요. 내가 공사할 업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를 통해 기존에 시공한 집을 구경해보세요. 특히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다면 그 디자인을 잘 구현한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보세요. 저는 무몰딩 도장 인테리어를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도장을 시공한 경험이 많은 업체인지 확인했어요. 철거, 단열 등 좀 더 집의 기능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는 공사라면 해당 아파트의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구축 아파트일수록 내부 구조상의 특이점이 분명 있을 수 있거든요. 시공 사진을 보면서 그 업체가 선호하는 구조나 디자인적인 성향도 알아볼 수 있어요. 사진을 확대해보면 마감이 어떤지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후보정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보시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다음번에 설명할게요. 공사 전 알아봐야 할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경험자의 생생한 후기예요. 저는 제가 고른 업체가 저희 집을 시공하기 전에 후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서 아파트 리모델링한 후기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 고객님의 블로그를 통해 정중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직접 공사했던 고객분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하고 싶은 업체의 인스타, 블로그 등을 통해서 알아보실 텐데 직접적인 친분이 없더라도 한번 용기 내보세요. 몇천만 원 들여 공사할 내 집인데 한 번 더 경험자분께 확인해보면 좋겠죠? 비교적 신축 아파트라 확장, 샤시 등은 필요하지 않았지만 24평에 넓지 않은 평형이었고 최소한 5년은 살아야 하는 집이었기에 최대한 트여있고 넓어 보이는 집을 만들고 싶었어요. 인테리어 취향이 바뀌어서 새로운 가구나 소품을 둬도 언제든지 잘 어울리도록 화이트 톤의 도화지 같은 집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무몰딩의 화이트 도장 인테리어를 꼭 하고 싶었고요. 후보로 추렸던 업체 중 3군데에 직접 방문해서 미팅을 했는데요. 보통 첫 미팅을 잡고 견적 내는데 필요한 사전 정보를 공유한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업체에서는 며칠 뒤 견적서를 보내주고요. 첫 번째 업체의 견적이에요. 분명 철거를 포함한 올수리 인테리어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견적서는 이렇게 왔더라고요. 좀 당황했어요. 견적서를 봤을 때 각 공장마다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금액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제일 처음 방문했던 업체였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저도 미팅 전 준비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 원하는 공사 범위나 수준에 대한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차 견적을 받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답이 오지 않았어요. 저와는 인연이 아닌 곳이구나 생각하고 저도 더 이상 연락드리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업체 견적이에요. 제가 마지막까지 계약을 할까 말까 제일 고민했던 업체예요. 우선 첫 미팅 때부터 대표님이 정말 오랫동안 자세히 상담을 해주셔서 좋았어요. 여기는 규모는 좀 더 작지만 대표님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이 고객과 현장 하나하나에 애정을 갖고 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견적을 보내주실 때에도 이렇게 정성스레 메일을 보내주셔서 감동이었어요. 공사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예산으로 원하는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인데 이 업체는 예산에 맞춰서 수정된 견적도 보내주셨고요. 어떤 부분에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지까지 어필해주셔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고객과 계속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는 분이라면 제 집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업체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가장 하고 싶어 했던 도장 공사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으셔서예요. 도장은 주거 공간보다는 상공간에서 더 유행했기 때문에 주거 인테리어 전문 업체가 도장 경험이 많은 곳이 별로 없었어요. 이 업체도 도장보다는 도배 위주였어요. 저는 무조건 무몰딩 도장 인테리어가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서 업체의 실력과 경험이 검증되지 않아서 결국 계약하지는 않았어요. 세 번째 업체의 견적이에요. 제가 시공한 업체의 견적서입니다. 제가 이 업체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무몰딩 도장공사 경험이 굉장히 많은 업체였어요. 주거보다는 상공간 인테리어를 주로 했던 업체에서 상업공간에서 주로 쓰이는 도장 기법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많았어요. 업체 실장님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았어요. 궁금한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저는 이것저것 정말 많이 여쭤봤는데 한 번도 싫은 티 내시지 않고 늘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안 되는 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안해 주시려는 태도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실력도 좋은 디자인 업체
업체였기 때문에 처음에 받았던 견적이 예산 초과였는데 자재나 소모품 등에서 조금씩 스펙을 낮춰서 원하는 예산에 최대한 맞춰주셔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꿀팁!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해서 꼼꼼히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해봤던 방법. 업체에 따라 공사비를 각각 다르게 카테고리화해서 넣어두니 비교가 어렵더라고요. 좀 귀찮지만 항목별로 이렇게 엑셀에 정리해서 금액을 넣어보니 조금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A 업체와 B 업체가 낸 견적서에 같은 항목끼리 비용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차이나면 어떤 부분에서 왜 차이나는지도 확인해보면 좋고요. 단순히 업체가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했을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내 니즈를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견적을 3차례 받아보며 느낀 점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공사가 어떤 건지, 어떤 집을 만들고 싶은지, 예쁘게 해달라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지 업체에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야 해요. 이것까지 말해야 하나 싶을 것도요. 견적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PPT를 만들어서 이걸 토대로 견적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공사 도중 갑자기 생뚱맞게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집 사진을 무작위로 저장하고 수집한 다음 최대한 추리고 남편과도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하는 집을 구상했어요. 좋아요, 싫어요로 나누어 원하는 집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진을 넣었고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업체에 이해시킬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해야 업체도 파악하기 쉬워요. 인생 가장 큰 돈 들여 산 집, 공사하는 집인데 공사가 잘못되거나 내 의도와 다르게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공부하고 고민한 만큼 분명 결과물은 더 마음에 들고 애정이 갈 거예요.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다음에는 인테리어 하는 기간 동안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실제로 제가 공사할 때 겪었던 에피소드 등을 공유해 드릴게요. 저희 집의 랜선 집들이도 계획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